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MBC 라디오 DJ 일도 하고 있는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것 같고요. 약간 욕심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편인데,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아님 말고 주의여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고 내가 이걸 계속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할 줄 아는 거, 하고 싶은 거, 재밌어 하는 거를 늘려온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업으로 삼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취미로 이제 가끔 하는 것도 있는데 보시기에는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많아 보이는 거지. 사실 그냥 업으로 하는 거 말고는 그때그때 이렇게 시간이 나는 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후위기 관련 책 소개가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겨울서점에. 8월 말에 이제 한 번 올라갈 텐데, 거기서도 기후위기 책 한 3권 정도 다룰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겨울서점에서 소개했던 책까지 합해서 그 중에 추천을 좀 드리면, 일단은 기후위기 상황을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딱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책이 그 조천호 저자가 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책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근데 그 책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곽재식 작가가 쓴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책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극하는 책은 아니에요. 기후위기라는 건 지금 당장 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문제고, 기후위기라는 게 재난의 형태로 이제 다가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재난이라는 관점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번에 새로 소개하는 책 중에, 이거 너무 스포일러인데 뭐 제목만 말씀드리면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을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책의 경우에는 아예 조금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요구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부터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를 계속해서 이제 파먹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른바 녹색 성장 내지는 어떤 성장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체제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는 그런 책이어서 좀 재밌게 읽었고요. 기후위기,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제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겨울서점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합의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죠.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입장까지 존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전제로 하고, 이 기후위기라는 걸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겁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공포를 느껴서 사람들이 뭐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슬픔을 가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로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내가 공포를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기후 우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되게 강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을 이제 기후위기 상황과 함께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그 책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기후우울이요. 만약에 꼽는다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파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콘텐츠 같은 걸 볼 때 너무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이게 나만 이상한 건가? 그러니까 왜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좀 거기서 위화감을 확 느끼면서 그럴 때 좀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의 자녀가 나한테 너 그때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할 말이 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단다. 라고는 말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자랑스러움 같은 게 그래도 있다. 이런 식의 무력감이나 우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감정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대, 그런 마음이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점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분들도 그런 거를 좀 뭐랄까요? 아, 점점 이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의 행동으로는 너무 이제 무력하죠. 이제 뭐, 나 하나가 이거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너무 당연하게도 한 명 한 명이 늘어나서 이게 하나의 세력이 될 때는 뭘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내가 매일매일의 실천, 하나하나의 소비 이런 데 있어서 나의 신념을 지키는 일을 너무 무력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생각하는 신념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과 신념이 일치하고 점점 근접해 갈수록 삶이 되게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기만을 하면서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념과 행동을 점점 가까이 이제 일치시킬수록 삶이 훨씬 더 그 괴로움이 줄어들면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그런 것이 본인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매일매일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겨울서점을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책이랑 친해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 책이 되게 대단한 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책이 되게 어렵고 성스럽고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대할수록 책은 멀어지는 거죠. 진짜 그냥 재미로 볼 수 있고 뭐 봤다가 재미없으면 덮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책과 가까워지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반드시 이 책을 읽었다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읽었을 때 뭔가 남아야 되는 책이 있죠. 어떤 책들은. 근데 그 읽는 시간 자체가 나한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책의 말들이라는 책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책의 끝까지, 특히 소설 같은 문학의 경우에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느냐고 묻는 일은 삶을 끝까지 숨가쁘게 막 산 다음에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였냐고 묻는 일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보내는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재미있게도 그렇게 읽을 때 오히려 책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면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피아노는 일단 아무튼 시리즈의 한 권이고요. 아무튼 시리즈는 이제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이렇게 세 출판사가 같이 내는 에세이 시리즈고요. 여러 작가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글을 쓰는 그런 에세이 시리즈고, 저는 피아노라는 주제로 참여를 한 거고요.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재는 사람마다 다를 거란 말이죠.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의 서사를 진술한다면 그 소재는 책과 피아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이제 물건들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책에 대한 거는 제가 늘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책으로도 쓰고 있고 하니까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서사를 한번 꿰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아노는 피아노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제 삶에서. 근데 그게 피아노로 상징되는 어떤 것들이 제 삶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네, 책을 써봤고요. 그리고 책이 이제 뒤쪽에 가면 앞쪽에 나오는 저의 경험보다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제가 책을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책이 나한테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이 책이 나올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나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혹은 의미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책을 읽었을 때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을 보고 읽는 것 이상으로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책을 내는 사람으로서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이제 읽으셨을 때 단순히 피아노에 대한 저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피아노라는 악기나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의 삶에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으로 다른 부분들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랬어요, 제가 쓸 때. 이게 내적인 거랑 외적인 걸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적인 거는 그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먹는 게 너다라는 건데, 어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먹는 거를 챙길 때 좀 확실히 먹는 거에 따라서 컨디션이 다르다는 걸 확 느끼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 혹은 막 신경 안 쓰고 먹었을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체감을 이제 민감하게 잘 하게 돼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제 먹을 거를 고민할 때 되게 되도록이면 이제 뭐 가공식품 이런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때그때 내가 좀 몸한테 잘 해주려고 해요. 이걸 외적인 걸로 보자면 너무 매일의 삶에서 익숙해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모든 소비, 모든 선택은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무엇을 구매하느냐, 무엇을 선택해서 사서 먹느냐라는 게 결국은 다 자신의 가치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일단 저는 비건 지향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비건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비건을 선택하려고 늘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당연히 기후위기 때문도 있고 동물권의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한 작년 올해 초 이때쯤에 되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비건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 덩어리 같은 걸 봤을 때 그걸 보고 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살로 보이는 순간부터는 고기를 먹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뭐 같이 밥을 먹거나 할 때는 이렇게 먹게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웬만하면 혼자 먹을 때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되게 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선택이죠. 옛날이라고 고기를 안 먹었냐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영양을 이렇게 쉽게 섭취할 수 있었던 시대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칼로리와 많은 영양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다이어트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가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먹는 걸 선택할 때는 그렇다고 무슨 뭐 원시인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할 때 있어서 그 소비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자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 끼니를
차려 먹으려고 하죠. 책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진지한 책들을 쓰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진지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분위기에 있어서의 진지함이라기보다 조금은 더 학문적인 책들을 쓰고 싶어요. 네, 지금은 그냥 뭐 에세이를 주로 쓰고 있지만 물론 이제 시집도 내후년에 나올 거고 뭐 다른 문학 이제 계약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문학 작품이 됐든 아니면 아예 조금 더 철학 쪽 책이 됐든 조금 더 네, 전문성이 있는 혹은 학문적인 책들을 쓰고 싶어서 점점 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아마 그런 책을 쓰고 있지 않을까. 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 겨울서점 채널도 유튜브 보시는 김에 겨울서점 채널도 한번 들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뒤에 이제 기후위기 관련 책들이 또 올라가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한살림에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